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로나19로 이렇게 복잡단단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 영국 회계개혁 추진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고정권 회장님과 김영식 회장님께서 개회사 축사해 주시고 이영환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어서 한정수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홍기수 실장님, 오선영 감사님, 이상호 위원님, 최정학 교수님, 송병관 팀장님까지 해서 귀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세미나 발표에 앞서서 한국회계학회 고정권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회계학회장 한양대학교 고종권입니다. 2017년 회계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8년 신외관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신외관법 시행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강화를 비롯한 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올해 공표된 IMD 회계 투명성 순위 상승 역시 이러한 회계 개혁의 한 성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는 진통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간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대한 감독 문제나 표준 감사 시간과 관련된 감사 보수인 논쟁, 재무제표 제작성 사례의 증가와 같이 회계 개혁 관련 제도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연착륙하는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개혁의 성공은 경제의 도약과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회계 개혁 관련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학계와 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지난 3년간 회계 개혁 입법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과 2011년에 도입된 IFRS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중 IFRS 도입이 회계 투명성과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 4개 학회가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올 연말 심포지움 및 학회 세션 형태로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영국 회계 개혁 추진과 시사점은 신외관법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계 개혁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회계 개혁 입법 시행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미나 발표자인 이영환 교수님의 발표에 이어 한종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종합토론에서 학계와 기업, 회계법인, 연구원, 정부 부처 등 다양한 관점에서 개혁의 해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발표자와 토론자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발표 내용이 회계개혁 방향의 정립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사해 주신 고종원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김영식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입니다. 오늘 영국 회계개혁 세미나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한국회계학회 고종권 회장님과 세미나 발표를 맡아주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하여
사회자 및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시고 공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금융위원회 송병관 기업회계팀장님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는 영국 회계개혁 추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 회계개혁은 2018년 건설 분야 제2위 규모의 대형 기업인 캐릴리온이 직전 연도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부채로 인해 4개월 만에 파산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기업의 회계 부정 사건과 감사 실패 문제로 인한 회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내부의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지배 구조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올해 3월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간하고 회계개혁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표준감사 시간으로 대표되는 회계개혁을 2018년부터 추진하여 국제적 회계 신인도 상승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회계개혁은 국가 경쟁과 한 단계 위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자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우리나라 회계개혁의 강화와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주신 김영식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가지고 공지사항 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세미나 발표 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 그 다음에 한국회계학회 홈페이지의 심포지엄 게시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참고하시면서 이영환 교수님께서 좀 이따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오늘 세미나의 본 내용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환 교수님께서 영국 회계개혁 추진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환 교수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 발표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공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회계와 기업 지배 구조 개혁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목차는 영국 개혁, 그리고 영국 회계제도의 개혁, 그리고 영국 회계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배경, 그리고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국 회계 및 기업 지배구조 개혁 자문보고서 컨설테이션 페이퍼에 실린 주요 개혁 방안,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회계제도에 미치는 시사점, 그걸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2017년, 18년에 신회관법 개혁을 했었는데 그 제도 내용과 우리 이 개혁 보고서의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분석해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를 우리가 하게 된 배경은 일단 영국 정부가 2021년 3월에 Restoring Trust in Audit and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는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간해서 회계개혁을 추진 중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원인은 2016년, 18년 어간에 대규모 기업들의 파산과 회계 부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기업 보고와 법정 감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회계제도의 개혁의 내용은 회계 산업, 그리고 정보 이용자, 기업, 규제기관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제도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위치해 있고요. 런던에. 그다음에 국제회계사 연맹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회계 관련 규범의 주도국가입니다. 따라서 영국의 회계제도 개혁은 향후 국제회계 관련 규범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연구 내용 소개를 해드렸고요. 첫 번째로 이 영국 회계제도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회계 개혁이 발생되게 된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원래 이게 영국의 회계 감독 체계는 회사법, 컴퍼니 액트라고 하는 회사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그래서 회사법에 기업 보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그다음에 감사인 규제,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단체 감독 사항이 포괄되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은 Financial Reporting Council, 우리가 FRC라고 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서 이 기업이 보고한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협회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이 그림에서 나오듯이 FCA라고 하는 그 조사기관하고, 그다음에 FRC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사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FRC가 일단 그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 절차 준수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중요한 어떤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회계 부정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FCA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FRC가 그 기업 재무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감독을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재무제표, 그 다음에 디렉터스 리포트, 오디터 리포트, 그리고 디렉터스 리뮤너레이션 리포트,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FRC는 2006년 컴퍼니 액트, 회사법에서 재무보고를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개기업과 대규모 비공개기업에 대해서 재무보고 심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감사의 경우에는 컴퍼니 액트 2006년과 EU 지침에서 이 감사와 법정 감사인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외감법에 의해서 이제 감사 규정을 규율하지만, 영국은 외감법 같은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는 그 국제회계 감사 기준 아이사 UK 앤 아일랜드로 감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 이제 FRC가 또 그 오디 퀄러티 리뷰 팀을 통해서 회계 감사 법인의 감사 절차와 과정에 대한 품질 감리를 수행을 해서, 대형 법인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그리고 소형 법인은 3년에 걸쳐서 이 품질 관리 감리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품질 관리 결과에 대한 비공개 보고서를 피감 회사의 감사위원장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사 품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영국에서는 대형 회계 스캔들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BHS라고 하는 백화점 체인이 이 부실감사가 발생을 해가지고 PwC가 이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캐릴리온 건설 회사인데요. 이 캐릴리온이 또 이 과다한 부채 부담으로 법인의 청산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적정 의견을 KPMG가 표명한 후에 또 엄청난 그 건설 중인 자산을 상각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외부 감사 적정성 논란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또 파티세리 말레리라고 하는 제과체인의 경우에는 이 회사는 이제 AIM이라고 하는 그 대체 상장 시장의 이제 상장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또 이제 과다 계상 보유 현금이 5,400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또 이에 따라서 CFO가 부정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부정적발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이 사건에서 크게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영국에서는 일단은 우선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세 가지 연구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전 킹맨 경이 FRC, 즉 그 회계 감독 기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컴피티션 앤 마켓 어서리티 CMA에서 이 법정 외부 감사 시장에 대한 그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브라이든 경이 감사의 효과와 품질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RC에 대해서 킹맨 경의 이제 그 연구 결과는 이제 FRC가 이 감사인과 기업 이사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한 권한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FRC의 권한과 범위를 조정을 하고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CMA 감사의 시장 연구에서는 이 빅4가 이제 시장 지배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외부 감사 시장의 비효율성과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따라서 감사 품질과 경쟁 회복 탄력성을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권고했고, 그다음에 브라이든 경은 감사가 더욱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기업 이사와 감사인들이 보고서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대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연구의 검토 결과, 그 다음에 영국 정부의 검토 결과, 그리고 이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 조회를 통해서 CP 보고서,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인 CP 보고서의 개혁 방안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 보고서의 주요 개혁 방안 11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나라 회계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개혁 방안은 이제 그 Public Interest Entity라고 하는 이 정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EU 법정 감사 지침에서는 법정 감사의 대상은 PIE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익성을 인정받는 그런 공개 법인의 경우에 법정 감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2020년에 이제 1945개국 주로 이 상장법인, 그러니까 양도성 증권이 거래되는 법인, 상장법인, 그다음에 신용기관, 보험회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은 감사인 선임, 비감사 서비스, 감리, 기업 전략 보고서의 제출 의무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상장법인이나 금융기관으로 중심이 된 PI의 범위를 비상장 대기업을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시총이 2억 파운드가 초과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프리미엄 상장 시장이 아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마켓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브 상장 시장에 있는 상장 회사까지도 포함을 하자라고 지금 PI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PI의 정의로 인해서 PI의 감사 시장의 경쟁이 늘어나거나 또는 PI의 감사 시장에서 감사인들이 철수해서 감사 인력 품귀 현상을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상장기업이 아닌 자산총액 기준의 외관법 중심의 법정감사 체계를 갖고 있지만, 다만 상장회사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감리, 그 다음에 각종 기업 지배 구조 규제 등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신외관법이 이제 개혁이 진행되면서 유한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가 이제 법정감사 규제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강한 편인데, 감사인 등록제를 통해서 상장법인의 외부 감사인을 별도로 등록하는 규제가 최근에 시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감사법인의 합병 대형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장기업 수준으로 법정감사 규제를 높일지에 대해서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개혁 방안입니다. 내부 통제 및 배당금 및 자본 유지에 대한 이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자는 방안인데요. 이제 방안을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안은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효과성에 대한 명시적인 이사회 진술을 의무화해서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내부 통제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안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인 의견의 보고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 이 내부 통제에 대한 감사인의 세부 내용이라든가 감사 계획 수립 시 내부 통제에 의존한 정도를 감사 보고서에 기술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공시 및 투명성 규정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내부 통제가 효과적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이사회 평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 보고서는
그 애뉴얼 리포트에 들어가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타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이 기타 정보의 감사에서 감사 불일치에 대해서 고려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안 C는 이런 그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이사들의 평가에 대한 감사인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사베인스 옥슬리법에 따른 기업의 재무회계에 관련된 내부 통제 체계와 절차에 대한 경영진이 평가하고 감사인 이를 입증 보고하도록 하는 이 삭스법의 절차와 유사한 그런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과 자본 유지 관련인데요. 이제 그 영국 회사법에서는 그 분배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익으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배당 가능이익, 여기서 말하는 배당 가능이익의 개념이 법적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의 미래 성과나 재무적 요건이 배당 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릴 새로운 감독 규제 기관에서 이 시현손익 정의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상장기업과 AIM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분배 가능 이익금의 재무제표 공시, 그 다음에 그룹의 배당 지급 능력 추정치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사가 이 제한된 배당금이 합법적으로 산출된 수치인지 여부, 그 다음에 향후 기업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사가 진술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도에 대한 그 우리나라의 시사점은 일단 우리나라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닌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외관법과 관련 규정은 대표이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관리 운영을 책임지고 상근 이사를 내부회계 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에 첨부 서류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평가되기로 이 삭스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 규제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과 자본유지 관련된 이사의 책임 강화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당 가능 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상법 개정 전에는 굉장히 그 이론적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2011년에 상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미실현 손익을 공제해서 배당 가능 이익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배당금이 합법적으로 산출된 수치이냐, 그리고 향후 기업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에게 진술하도록 하는 방안, 요런 내용들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할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이제 기업 보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레질리언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 성명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시하는 것이 어떠냐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계속 기업과 존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이제 담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프리미엄 상장 기업들은 계속 기업 성명서, 존속 가능 성명서, 기업의 신규 및 주요 리스크 평가, 리스크들의 관리 및 경감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기존에 이 보고서 두 개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더 유용한 통합 보고서를 작성을 권고를 해서 이 계속 기업과 존속 가능성과 리스크에 대해서 더 잘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단기에서는 기존의 계속 기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요. 중기에서는 기존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요건을 포함을 해서 전망 및 회복 탄력성 평가를 제시하고, 장기에서는 이사들이 생각하는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중요한 장기 도전 과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오디트 어슈런스 팔러시 AAP라고 하는 감사 및 인증 규정을 도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향후 3년 동안에 기업이 보고하는 정보에 대해서 그 어떻게 인증할 것이냐, 어슈런스를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연간 감사 및 인증 규정을 발표를 PI에게 의무화하는 법적 요건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 AAP는 법정 감사 대상이 아닌 비재무 기업 정보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는 그 인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AP를 도입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을 요구하는 기업 보고 재무 보고 분야에 대해서 기존의 법정 그 회계 감사인이 인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인증을 이제 그 받을 수 있도록 이 인증의 범위를 넓혀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무 결제 관행을 보고한다. 그래서 이제 이 PI의 연차 보고서에 기업의 공급업체 결제 관행을 요약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이 성과를 전년 성과와 비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인터레스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공익 준서를 통해서 이 공익에 대한 기업의 의무라고 인식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기까지는 검토는 하되 이거를 법적으로 요건을 도입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의 시사점 살펴보면 일단 회복 탄력성, 감사 인증 규정, 결제 관행 보고, 공익질서 이런 이 새로운 기업 보고 형태는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사한 형태의 회계 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는 않고 제가 평가하기로는 2017년 신해관법 개혁에서도 이 정도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아이사 720 기타 정보의 감사 기준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이 기타 정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범위가 강화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타 정보에 포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법정 감사 영역 외에 완전히 새로운 비재무적 정보나 기타 정보에 대한 인증, 보고 양식을 새롭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 보고의 감독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기관의 회계 변경을 지금 현재 영국의 경우에는 이 FRC가 이제 회계 수치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이제 부정이 발생이 돼서 회계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회계 수치를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직접 지시할 수가 없고 법원에 이제 이거를 수정을 하도록 명령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규제 권한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보고서 및 회계를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기업 보고 감리 사전 그 심사의 경우에 관련된 의견 교환 서신과 요약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현재 연차 보고서에 대한 일정 부분에만 적용되는 이 그 기업 보고 감리를 이제 연차 보고서 전 부분으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이 사전 심사 권한, 즉 지금 이제 세무 쪽에서는 보면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이거를 APA라고 해서 사전에 이제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회계에서도 이 규제기관이 회계 기준 해석과 관련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제 심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 CRR 대상의 경우에 PI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PI 외의 범위에 대해서도 CRR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CRR 업무 대상을 확대를 해서 이 더 다양한 투자자 정보, 예를 들면 잠적 실적이나 IR 정도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규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 규제 원칙을 ARGA, 즉 새롭게 이제 예상되는 그 회계 감독 기관에 제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고서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또 할 것이고요. 또 정부 부처에 이런 그 규제기관이 법정 보고체계가 사용자 이익에 부합되는 정보에 대한 평가, 보고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의회 그 회기마다 이 정부 부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독 지침을 수립을 할 때는 감독 지침을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보다 효과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지침은 필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에 발표하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사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선이가 회계 오류에 대한 수정 지시를 직접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보고서 전체 영역에 대한 공시사항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체계적인 감리의 경우에는 회계 정보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사전심사 제도라든지 심사 관련 의견 교환 서식을 공개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지를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관법 개혁 이후로 심사 관련된 주요 사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지침의 경우에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감독 지침에 대한 체계적인 수립 원칙을 둘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다음 5번째 기업 이사입니다. 정부는 이제 PI 이사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규제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걸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이사에 대해서 이 보상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환수 기본 조건이나 환수 조항 발효 조건을 개별 이사의 보상 계약 내용에 포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기관이 그 이사가 회계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과적인 집행기관을 부여하고 이사의 법정 의무를 이야기한 구체적인 요건을 ARJ 즉 감독기관이 규정하고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요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 보수 환수 및 삭감 체계 강화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회계기자 위반에 대해서 그 임원에 대한 그 해임 권고, 과징금, 그다음에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특히 제재 심의를 통해서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신해관법 개혁 시에 이 과징금을 강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사 보상 체계 환수나 삭감 조항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인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감사 목적과 범위입니다. 감사 목적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뭐 영국이나 다 이 법정 감사에 대해서 이제 이 규제가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업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뭐 ESG라든가 뭐 그 문화라든가 기타 사이버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전체 기업 감사 규제 체계를 도입을 해서 기업 감사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감사 원칙을 마련을 하자라는 것이 이 새로운 제안입니다. 또한 이 부정적발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가 하고 그다음에 감사인 간의 기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PI 이사들이 중대한 부정을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법정감사인이 이러한 그 조치 사항들이 사실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법정감사 보고서에 이 과정을 수록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정행위 적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포렌식 감사 기술을 감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인이 이제 감사 보고 사용자에게 보다 의미 있고 유용한 의견을 정보 제공하도록 해서 감사 의견을 보고서 의견을 등급화한다든가 또 이사가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보를 감사 보고서에 공개한다든가 하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이제 영국에 한정된 얘기긴 한데 영국 회사법에서는 이제 그 명문화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자고 하는 국제회계 감사 기준의 이제 방안을 갖다가 이제 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 보상과 관련돼서 대안적인 성과 측정치와 핵심 성과 지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보고할 것인지 또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인의 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배상 책임 제한 합의서를 체결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정 감사 관련된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합의서를 체결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업 감사, 통합된 기업 감사 프레임워크에서 법정 감사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회계사 단체가 하지만 이제 확대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 감사에 위한 전문가 기구에 소속이 되도록 하고 이 부분의 자격을 획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도의 기업 감사 전문가 단체를 갖다가 이제 기구를 설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목적과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을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뇌관법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다만 이제 비재무적 정보라든지 기타 정보에 대한 정보 수요와 인증은 필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새로운 또 감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 감독 및 주주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감독기구에서는 감사인 선임과 감독에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가 감사 품질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석의 의구심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요건에 대해서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는 적절한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감사인을 선임하는 그 권한을 이거는 사실 이제 감사인 지정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를 감독기관에 이제 그 감사인 선임 권한을 부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 방안에 대한 도입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인은 업무 배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한은 이양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주가 어떻게 이제 감사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주의 감사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감사위원회가 취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들의 감사 대상 제한 사항이 회사의 감사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AP 절차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의장과 상급 감사인이 주총에 참석해서 주주의 의뢰에 응답하고 감사 업무가 중단됐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주주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감사 사용자에 대한 어떤 검토회를 설립을 해서 감사 사용자 관점에서 감사 문제를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신외관법 개혁을 통해서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가지게 돼 있고 감사 보수에 대해서도 문서로 정하는 개혁을 했지만 감사위원회 역할을 규제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방안까지는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만약에 도입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책임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주감사의 경우에는 그 주총 출석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 질의응답을 활성화한다든가 감사 이용자 단체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 시장 내 경쟁 및 선택 및 회고 탄력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CMA 공유감사 방안에 대한 부분과 시장 점유율 상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공유감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중소형 감사법인의 신규 진입이 어렵고 대형 감사법인의 감사 품질 향상 요인이 저하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공유감사 제도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감사 대상 그룹 전체의 감사인이 대형 감사인이 선임이 되면 그룹 내 종속기업은 그 중소형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공유감사를 하자는 것이고요. 시장 점유율 상한제는 규제기관이 이제 감사 입찰 현황을 검토를 해서 일정 비율은 또 그 아까 말했던 중소형 감사법인에게 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법인에게 독립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감사 업무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 감사법인과 감사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 감사법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제기관에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제도에 대한 시사점은 공유감사제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넌빅포드 일정한 상장 기업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실질적인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규제나 파트너 보수 규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품질 관리 기준서에 따른 품질 감지를 통해서 AQI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과 등록 업무에 대해서 현재 감사의 자격과 등록 업무는 FRC가 승인한 회계단체에 위임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감사의 자격과 등록 업무를 그 ARGA에 전담시켜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품질 모니터링에 대해서 감사 품질 검토 보고서를 이제 그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서 이 법정 감사에 대한 전문가 비밀 유지 특권을 특권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기관이 감사 의견에 대한 기초가 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품질관리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이 개별 감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하게 되면 상당한 논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기관 권한을 이제 강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FRC를 대체해서 Audit Reporting Governance Authority를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증 유한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사의 임명을 장관이 승인을 하고, 의장은 의회가 청문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며, FRC하고 유사하게 법정 부담금으로 운영자금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ARGA 그 기능은 기존의 FRC의 기능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된 그런 기능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RGA는 일단 그 시커 회계사 단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회계사 협회가 ARG로부터 감독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감독 업무는 교육 자격, 라이선스 부여 등 회계 단체가 수행하는 규제 기능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회계사 단체가 준수해야 될 표준 윤리 강령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고, 계리업에 대한 감독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 업무 중에서 PI에 대한 생존 가능성이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는 ARGA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ARGA가 PI의 기업 보고나 감사 업무 준수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을 때는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ARGA의 그 요구사항 준수하는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전문가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ARG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준이나 지침을 제정할 권한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민간 단체에 제정이 위임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증선이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강화되는 부분은 이제 기업 보고나 감사 생존 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때 설명을 요구하고 전문가 조사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해관법 개혁하고 영국 회계제도 개혁의 비교 분석을 간단히 해보면, 일단은 기업 이사 책임, 감사위원회 책임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이번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부회계 관리제도,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라든가,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독기관 보고 같은 것들이 다 도입이 됐었고, 다만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는 부분은 PI 이사들이 부당행위 예방 조치를 보고해야 된다든가, 이사 보수를 환수하고 삭감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영국 회계제도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감사인 독립성의 경우 우리나라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이 부분은 강한 부분이죠. 주기적 감사 지정제, 그다음에 지정사유가 확대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관련 공유감사 제도가 또 도입됐다는 것은 이제 영국 회계제도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 품질 강화 대책의 경우에 상장 감사인 등록제 표준 감사 시간 제도, 이게 굉장히 우리는 큰 부분이고요. 영국 회계제도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장인 감사 등록제를 채택한다는 것이고, 감사 품질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 감사의 경우에는 이제 과징금 제도, 그다음에 내부 신고 보호, 회계 부정 처벌 조항이 강화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유사하게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타 정보에 대한 감사 기준 개정이 제정되고 공시 감사 기준서가 개정이 되고 ESG 보고에 대한 규제가 검토되고 있는데, 영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기업 감사 개념을 도입을 하고 AAP를 통해서 기업이 인증받을 대상을 선택하고 공표하는 그러한 그 좀 더 강화된 새로운 기업 보호 개념이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또 확대 감사를 갖다 이제 확대하는 부분과 새로운 전문가 기구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고, 이 확대 감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감사 기대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감사 시장을 개편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영국 회계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2017년도 회계 개혁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사한 방향성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보다 감사 품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규제를 시행합니다. 표준 감사 시간이라든가 주기적 감사 지정 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은 좀 이제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고, 대신에 영국은 이 감사 시장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창출에 대한 시장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회계 개혁이 우리나라 회계 제도에 반영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가장 이제 영향이 많을 걸로 되는 부분은 AAP에 대한 비재무적 홍보에 대한 인증 범위를 넓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의 재무보고 비용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감사 기대차이 해소 방안은 또 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로 인한 기업 감사인에 도입되는 부분은 감독 비용을 상당 부분 유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보 다양성이 높아지고 인증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업무 확대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이영환 교수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몰랐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요약해서 그 방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잘 이해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좌장은 이제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에 있는 한종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아까 이제 소개드렸던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차례로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토론 후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제 Q&A 대화창에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도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수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한종수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영환 교수님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시면 챕터만 11개고요. 전체 페이지 그거 갖다가 뭐 30분 여에 요약해서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영국 회계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제도라는 것은 항상 evolving하는,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뀌는 것이고요. 더 좋게 바뀌어야 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영국 회계제도 개혁이 저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미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 5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사회를 맡으신 우리 권세용 교수님께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제가 먼저 한 분씩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토론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3.1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으로 계시는 홍기수 품질관리실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3.1회계법인의 홍기수 회계사입니다. 두 번째는 코스맥스 BTI의 오선영 상근 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스맥스 BTI의 오선영입니다. 그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그 다음은 서울대학교 최종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종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으로 계시는 손병관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병관입니다. 여기서 이 5분이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가장 먼저는 저는 감사인과 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기수 실장님과 오선영 감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과 추종학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송병관 기업회계 팀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 토론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홍기수 품질관리실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이영환 교수님 주제 발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인데 일목요연하게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 현업을 하는 회계사 입장에서 감사 영역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관련된 논의인데요. 감사 품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한 축인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새로운 내용도 아닌데 감독 당국이 관여하여 감사위원회를 보다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 감독당국이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 사례를 발표한 바 있고 또 신외관법에서 외부 감사인의 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위반하고 외부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한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외부 감사와 관련된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회계 감사를 하는 실무 입장에서 보면 지난 몇 년간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후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역할은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UK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이 감사위원회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직접 참관하는 등 다소 과도한 방식은 자칫 감사위원회 역할을 오히려 형식화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제안으로는 미국의 PCAO처럼 상장사의 감사위원장과 주기적 만남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와 교류하고 회계 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감독당국이 감사위원장과의 미팅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독려하고 또 청취한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둘째, 새로운 기업 보고 및 인증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인데요. 기존의 기업 보고 및 회계 감사가 마켓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현행 외부 감사 범위와 사회적 기대 간에는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리질리언스 스테이트먼트 등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기업의 인증 방식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굳이 UK 이러한 제한이 아니더라도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등 비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요구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도 적극적인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 인증이 뒤따라야만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율적 공시만으로는 기업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입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했을 때 비록 검토 수준이 있긴 했지만 사실 기업마다 그 운영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컸고 그래서 안착하는 데서 꽤나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객관적인 인증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객관적인 인증을 위해서는 일정한 측정 기준이 함께 연구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증은 또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충분히 트레이닝된 전문가에 의해 인증이 수행되어야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기존의 재무정보를 포함한 확대된 기업 감사인으로서의 적격한 자격과 커리어 등 인재 풀을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서포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사와 비감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과연 UK 마켓의 퍼셉션처럼 감사법인의 다영역 사업 구조로 인해서 감사 품질을 저해하고 있는지와 실제 감사 품질의 영향은 어떤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글로벌 빅펌은 이미 자율적으로 라인 오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서 감사 부문과 비감사 부문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으며 각 부문 손익 및 인력의 보상도 부문 실적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감사, 비감사의 엄격한 구조적 분리가 감사 품질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도 회계 자문 및 내부의 관리 제도에 대한 자문은 그 성격상 감사 부문 인력의 전문성이 더 높고 또 이러한 자문 경험이 타회사 감사 시 감사 품질에도 오히려 덕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감사 역량을 갖추려면 스페셜리스트의 뽐내 확보 여부가 감사 품질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TP 관련 텍스 전문가나 여러 가지 평가 관련해서는 가치평가 전문가들의 감사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독립성의 안전장치 하에서 지금의 글로벌 폼들이 채택하고 있는 라인 오브 서비스 체계의 구분 정도가 현실상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UK에서는 쉐어드 오딧, 마켓 캡을 꽤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는 결국 어느 제도가 보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 품질을 높여서 전체 감사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느냐 하는 감사인 승인 제도에 대한 논의일 텐데요. 우리나라가 채택한 지정제와 비교해 보면 두 개의 감사법인이 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데 쉐어드 오딧은 계속적으로 두 감사인이 함께 감사하는 것인 반면에 우리의 지정제는 둘의 감사인이 일정 기간을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변경한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자유수임제에 비해서는 두 제도 모두 독립성 제고 효과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반면 코스트 측면에서는 쉐어드 오딧을 통한 두 감사인의 감사는 일정 부분 중복 감사로 인한 비효율과 비용 증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반해 지정 감사는 각 회계 기관별로는 하나의 감사이기에 효율성이라든지 코스트 측면에서는 더욱 우월할 걸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기왕의 강력한 주기적 지정제의 도입을 통해서 감사인의 독립성은 개선되었고 또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하에서 지정 수임이 많아지면서 중견감사인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접근성은 높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UK의 쉐어드 오딧이 달성하고자 했던 빅4 집중 완화 목표 수준에 이미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한국의 최근 시가총액 350기업의 빅4 감사 수수료 비중은 지정제 전에 비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해 보면 감소 추세는 보다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 수 비중에서도 빅4 비율이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 약 43%였는데 32%로 줄어들어 중견회계법인의 시장 확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UK에서 제안하는 쉐어드 오딧이나 마켓 캡 등은 UK 시행을 지켜본 이후에 천천히 비교 분석해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는 이런 감사 품질과 관련된 이런 주제들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의 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독 당국이나 학계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교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게 아주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특히 이 쉐어드 오딧하고 저희의 지정제를 특징을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쉐어드 오딧은 두 개의 회계법인이 계속적으로 서로를 챌린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희의 지정제는 기간별로 이 서로가 교체해 가면서 감사함으로써 서로를 갖다 챌린지하게 된다는 아주 잘 특징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주의를 끌었고요. 이 회계학자 입장에서는 이거 영국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특히 이 지정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어서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인의 입장에서 저희 홍기수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BTI의 오선영 상근 감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소중한 발표해 주신 이영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제목에 따봤는데요.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시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목표를 살펴보면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해서 감사 품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 보수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감사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본 영국의 개혁 방안은 빅4 감사법인의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빅4의 감사 비중은 영국 상장 시장에서 상위 100대 기업은 100%, 350대 기업은 95%, 전체 상장 기업의 경우는 8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면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 중 빅4가 감사하는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빅4가 차지하는 비중은 48.3%였는데 이것이 2020년도에는 33.3%로 무려 15%나 낮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8월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일부 데이터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숫자는 동일하진 않습니다만 유사합니다.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17년 빅4의 감사 비중은 44.7%, 2020년 감사 비중은 31%로 역시 13% 이상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코스피 증권시장 및 코스닥 증권시장 모두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빅4 감사 비중이 36에서 20%로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준 감사 시간 및 시간당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보수가 현저히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도 이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표준 감사 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감사 투입 시간이 전년 대비 약 21% 증가하였습니다. 난 빅4의 시간당 보수는 1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빅4의 시간당 보수 94,000원보다도 6%가 더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감사 투입 시간 증가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3월 말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일부 나한 빅4의 경우 수습회계사와 15년 이상 경력회계사의 투입 시간과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15년 이상 경력회계사의 투입 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일부 우려가 있다면 이 중에서 과거 년도에 감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2020년도 들어서 갑자기 감사에 참여한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대주회계법인은 감사 투입 시간 총 증가의 59%를 수습회계사와 15년 이상 경력회계사 투입 시간이 차지하고 있고요. 삼도회계법인은 그 비중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재편 과정에서 중소형 상장법인의 나한 빅4 회계법인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감사 품질을 감사인 지정 등록 요건 준수 여부에 점검해서 포함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중소형 상장법인이 빅4보다 시간당 감사 보수가 더 높은 난빅4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서 감사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과연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익실체, 파이라고 불리는 공익실체의 정의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대안 1에서는 영국의 경우 자산 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을 파이에 포함시키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본법상에서는 중소기업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그 상한이 자산이 5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법 등에서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비상장 대기업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상장법인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수가 2,300개로서 경제 규모나 시가총액 규모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편입니다.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
상장되어 있는 회사 수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경제 규모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2,300개의 비상장 법인과 3,200개에 달하는 규제 대상 2,300개의 상장 법인과 3,200개에 달하는 규제 대상 비상장 법인을 합하면 5,500개에 달하는 만큼 비상장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이사 보상액 환수와 관련해서는 외부 감사 규정 별표에 따르면 지급받은 일체의 금전적 보상의 50에서 최대 50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이러한 그 기존에 있었던 또는 개정된 규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감사님, 예, 발표 예, 토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듣다가 가장 저희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non Big Four 선호 현상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 저희가 외관법이 통과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야 된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두 번째 토론이 끝났고요. 세 번째 토론은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영환 교수님께서 워낙 맥락을 잘 짚어주셔서 발제 내용에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제 생각을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국이 왜 회계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회계부정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는데요. 무엇이 문제였나를 좀 살펴보면 컨설테이션 페이퍼에서는 불투명한 재무보고도 주된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이 빅4의 시장 지배로 인한 감사 실패를 가장 큰 원인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4의 독과점 체제가 감사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감사 시장을 지배하는 빅4가 감사 품질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컨설테이션 페이퍼에서 비중 있게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훼손이 문제의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마스 쿡이라는 기업도 온라인 체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었고, BHS도 이커머스 확대 시대의 소매 유통업의 불황을 피해가지 못했고, 카릴리온 같은 경우에도 건설 계약의 적자 마진 구조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무 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었었고, 그것이 경영진의 어떤 부정한 재무 보고 요인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를 했어야 될 내부 감시 기구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특히 경영진의 낙관적인 추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행 기준상의 총 예정 원가의 추정이나 자산 손상 판단에 있어서 사용 가치의 추정 이런 부분에 여러모로 부정한 의도가 개입된 정황들이 리뷰에서 나오고 있고, 감사인들 역시도 이에 대한 감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영국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느냐 하면 우선 기업의 존속 능력, 지속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제안을 하였고요. 지배기구의 건전성 강화, 그리고 외부 감사, 감리 강화 이런 여러 개혁안들을 좀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이영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새롭게 추가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는 개혁안으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공시라든가 소위 ESG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관련 요인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관리형 공유 감사 제도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개혁안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를 검토하기에 앞서서 영국의 회계개혁을 촉발했던 그 기업들이 만약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똑같이 문제가 되었을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HS라든지 카릴리온, 토마스쿡 이런 기업들이 모두 펀더멘털이 훼손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정한 의도가 발현된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기 5년 전부터는 갖가지 재무 요건에 의한 직권 지정
대상이 해당이 되어서 파산할 때까지 아마 지정감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적어도 이제 감사의 독립성 이슈는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보고요. 뭐 진행 기준 회계 처리 관련해서도 이미 측정, 공시, 감사, 감독 전반에 걸쳐서 이미 지침이 마련된 바 있고, 또 자산 손상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미인식보다는 과도한 인식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디베이트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빅4의 시장 지배가 감사 시장의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인식을 좀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이 빅4의 시장 지배라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 허핀달 지수로 측정을 하는 이 집중도가 1500에서 2500, 그 하늘색 박스에 해당되는 범위에 오면은 moderate concentration 수준으로 보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빅4의 독과점, 높은 집중도와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집중도 수준이 2200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낮고 2020년에는 11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최근에 시장의 경쟁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지금은 이제 감사인 등록제 지정제 시행 이후에 상대적으로 non-빅4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빅4의 자체적인 위험 관리 영향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non-빅4 쪽으로 하향제 지정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핵심은 최근의 집중도 하락 자체가 감사 품질을 훼손할 정도로 가격 경쟁이 촉발이 돼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빅4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문제가 기존에도 크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력 있는 non-빅4를 양성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사점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먼저 겪은 입장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개혁을 했다라고 결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영국이나 독일 등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걸 보면 그간 우리의 개혁 방향이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다라고 자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이 큰 개혁을 결심함에 있어서도 지정제 강화와 같은 카드를 검토하는 데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 개혁안의 속도라든가 이행 부담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빅4의 시장 지배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non-빅4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지 좀 검토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관리형 공유 감사는 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먼저 시행했던 프랑스조차도 그 실증 결과를 타임 시리즈로 시계열로 놓고 보게 되면은 빅4의 집중도는 계속해서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력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도 실효적인 제도인지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회복 탄력성 성명서 역시 실효성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불확실성 요인을 추정하고, 시나리오별로 영향의 규모를 추정하고, 발생 가능성을 추정해서 이 회복 탄력성을 판단하라는 건데, 추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COVID-19의 키워드가 된 건데, 작년 코로나 국면에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장 잘 설명했던 건 현금 유동성이었거든요. 추정을 신뢰성 있게 하기 어려우면 경영진은 현금 보유 수준을 높이고 회복 탄력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입증하는 편이 가장 안전할 것이고 실질도 그러할 겁니다. 근데 이 공시 규정이라는 게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팩트를 전달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회복 탄력성 공시 자체가 자칫 자원 배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대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비재무 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이 마련되고 있고, 통합 보고 체계가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잡히게 되면 이 비재무 보고에 대한 영역도 법정 감사의 영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과 함께 좀 확대 감사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감리 인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여러 개혁안들을 보면은
뭐 최소한 우리 감독 당국도 좀 감리 인력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역시 그 자본시장 연구원에 계시니까 큰 틀에서 이 영국 회계제도 개혁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듣다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저한테 재밌었는데, 한 가지는 한국 시장이었다면 크로웰리엄 같은 경우에 다 직권 지정에 걸려서 미리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다. 다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기적 지정대로 하면 6년 이내에 문제가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어떤 이 지정제가 큰 장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셨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빅4의 집중도는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긴 하는데, 제가 봤던 어떤 그 자료에는 빅4가 큰 기업에만 집중이 돼 있다. 큰 기업에 대한 집중도는 90%가 넘는다. 그런데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조 이상은 90% 이상이 빅4가 차지하고 있는데,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집중도. 그러니까 작은 기업일수록 넌 빅4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사인가에서는 빅4가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더 작은 기업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지 작은 기업의 회계 품질을 높여줄 텐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사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도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저희 토론이 끝났고요. 네 번째 서울대학교의 최종학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의 최종학 교수입니다. 교수님도 계속 애소가 됩니다. 이제 아까 연습은 안 됐는데 지금요?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죠? 저는 지금 소리를 끄고 있거든요. 예. 제 방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것만 듣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어떤 분이 여기 채팅에다 올려놨는데 그 하울링 없애는 방법. 이게 제어판이 여기 이 줌에서가 아니라 아마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거죠. 줌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제 되는데? 지금 괜찮은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정리해 주신 게 너무 방대해서 읽는데도 시간 걸리고 생각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저는 그 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들으시다 보면 역시 교수는 달라라는 게, 교수는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얘기만 하고요. 그래서 그럼 결론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물으시면은 딱 어떻게 하라라고 이렇게 답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주제가 정확한 답이 뭐라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바꿔주시죠. 자료. 네.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다뤘는데, 그 중에서 회계 감독 기구의 개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 새로운 감독 기구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엔론 사건 이후에 이제 PCAOB라는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회계 감독 업무를 총괄을 해야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회계 감독 부서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맞냐? 이거 독립시켜서 새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이상호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걸 분리시켜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그런 거에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말 없이 그냥 독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뭐 학자로서는 참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여러 저희들 학자끼리 토론을 해보면은 감독 조직보다는 회계심판원 같은 이런 조직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현재 감독 체제를 재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재편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뭐 권한을 강화하면 얼마나 더 강화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우리 더 생각해보자. 뭐가 어떻게 구체적인 만일 감독 개편의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는 있지만 현지에서 그냥 개편하자라는 말 정도는 저희가 얘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제 이제 생각이고 두 번째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사만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공시 정보도 감사하고 ESG 정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내용도 되게 많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도 지금 이제 ESG에 대한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인증이 의무화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감사의 목적과 범위가 확대되면요, 그에 따른 코스트가 또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삭스의 도입 이후에 감사의 목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결과 미국에서 2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감사 고수가 2.5배가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우리나라에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아까 뭐 여러분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대표적인 그중에 제도가 하나가 지정제죠. 지정제 플러스 몇 개 제도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감사 고수가 많이 올랐다고 기업에서 뭐 상당히 이제 너무 부담이 심하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부담을 많이 준다라고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 2.5배 오른 게 아니라 뭐 한 40, 50% 정도 오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감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려면 상당히 큰 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우리가 이거를 확대를 해야지만 적정한 수준이 될 것인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건지, 과잉한 게 아닌지, 이거에 대한 논의는 이 보고서에서 전혀 없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ESG에 대한 거를 인증이 아니라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는 우리 회계법인들이 예를 들어서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도 신이 아니라서 가끔 가다가 부실적 분식 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회계법인들이 손해배상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회적으로 자본시장에서도 큰 충격을 줍니다. 이게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조장한 게 아니라 열심히 적발하려고 해도 적발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만일 ESG에 대해서도 회계 재무제표 감사랑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으로 감사를 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은 회계법인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도 정말 다양한 인재들을 5만 가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인재들을 다 고용을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기는 쉽지만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이런 시대로 갈 거예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인증을 넘어서 감사로 가겠죠. 그렇지만 그건 장기적인 거지 지금 당장 우리가 그 도입을 논의하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선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좀 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요. 심지어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감사위원회를 기업에서 선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 뭐 제3의 기관에서 그냥 사회이사를 선임해서 이제 기업에 이제 임명한다고 한 그런 논의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론적으로는 되게 그럴듯한데요. 만일 그런 거를 실제로 실행하면은 뭐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만일 그 제도를 실행하면은 아마 다 그 정치인 낙하산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의 연구나 외국에서의 연구나 다 모두 여러 가지 분야를 갖고 사회이사 제도나 감사위원회 제도가 제대적으로 그런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런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어요.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딱 한 가지를 고르려면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고 제대로 업무를 알아가지고 그 모니터링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감사위원이고 여기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나 이 논의를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이 감사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감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내용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대부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인을 선임해 그다음에 이제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회를 선임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조금 더 강화해서 전문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규정을 강화할 필요는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이럴 때도 회계법인 그 감사위원회에서 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고요. 형식적으로는 다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형식적으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기존 회계법인을 파이어하고 새 회계법인을 하이어하고 그런 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은 형식과 실질이 얼마나 같은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만큼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켜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그 감사위원회 분들도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행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시장의 경쟁에 대한 제안, 이제 제가 2페이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에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빅4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공유 감사 제도나 뭐 시장 점유율 상한제도 도입해서 하라는 얘기가 이제 또 제안이 됐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해서 과연 감사 품질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면은요, 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면은요, 저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해외에도 있는데요. 한 회계법인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감사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사 품질이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재밌는 거는 감사 품질은 높은데 감사 보수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회계법인이 특정 회사를 나누어서 감사하면요, 감사 품질은 나빠지고 보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개의 자회사를 다른 회계법인에 감사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은 다 모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이 져라라고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감사 품질이 나쁜데 그 모회사의 감사인, 예를 들면 빅4가 되겠죠. 다 책임져라 그러면은 빅4 감사인이 자회사과의 다른 감사인이 한 것까지 다시 감사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재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에서 복수감사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오디트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이제 한 그 회사를 2개의 회계법인이 나누어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어떻게 됐느냐 결과를 보니까 감사 보수는 2배 가까이, 딱 2배는 아니지만 한 1.5배 이상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감사 품질은 오히려 변화가 없거나 하락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우리가 바라는 거냐. 감사 품질은 올라간다는 증거가 없는데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는데 보수는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거냐. 별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럽에서는 빅4의 독점 사업 구조를 깨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만
프랑스에서 조인트 오디트 도입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빅4가 미국 회사다. 왜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시장을 독과점 하느냐. 프랑스 회사가 이 시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가 사실 핵심 그 정책의 그 만들어진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어떠냐. 특정 산업군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해당 산업에서 많은 감사 경험을 가진 파트너나 회계법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빅4의 시장 점유율을 낮춘다는 게 좋은 거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럼 난빅4를 그냥 두는 게 좋은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실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난빅4도 좀 대형화하고 그 안에 품질 관리 제도를 만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자, 난빅4가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라 난빅4도 큰 회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품질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이미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게 더 낫지 빅4의 이걸 깬다. 그게 과연 좋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렇게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빅4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니까 높은 가격을 받고 감사 품질이 나쁘냐라는 얘기는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애플하고 삼성이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을 4가 아니라 2개가 시장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 한 80%, 90%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쟁이 없고 품질이 나쁘냐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런가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꼭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이 높아서 얘네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로 나쁜 품질을 높은 가격에 판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규제기관이 개입해서 그거를 못하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의 전 세계 연구 결과로는 오히려 이 헵핀달 인덱스가 높으면은 감사 보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감사 품질이 그럼 나빠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감사 품질이 나빠진다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회계법인의 규제 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홍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 거고요.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제도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의 특징은 제도는 만들면 실행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라는데 우리나라는 겉으로 만든 제도와 안의 실행 정도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요, 제가 모든 중소형 회계법인이 그렇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안 그런데 일부 중소형 회계법인이 그렇겠죠. 자, 독립재산제 없애라, 그리고 품질 관리 철저히 해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독립재산제가 없어진 것 같고 뭐 품질 관리도 하고 성과 평가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똑같은 비율로 돈 내가지고 품질 관리 제도 만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고 제대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 상당히 괜찮은 제도 우리나라는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더불어 좀 보완을 한다면은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품질 지표나 파트너 평가 원칙 등 이런 것들이 알리고 이렇게 진짜로 제대로 준수됐는지 감독기관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계법인별 품질 관리 결과도 사실 공개가 잘 안 되는데요. 이런 것도 알려가지고 정보 이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정보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주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가 관심이 없으면은 주주를 대표하는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사회이사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정보 이용자들, 규제기관이나 회계사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
이 직접적인 이해강사장에 해당하는 주주, 소액 주주들, 사회이사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 제 얘기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추정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 교수는 정답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정답을 주시고 가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많은 얘기하셨지만 특히 한마디로 하면 독립성과 중요성, 전문성, 둘이 당연히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그러니까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얘기하시고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처음에 회계 감독 업무를 독립하는 거에 장점이 뭐냐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항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리 인력의 전문성, 또 전문성인데요. 이게 독립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2년, 3년마다 로테이션이 되고 회계 감리 인력이 다른 데 가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회계 감독 업무를 하지만 감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리 인력인데 감리 인력이 전문성을 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평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회계 감독 업무의 독립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감리 인력의 전문성 꼭 저희가 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저희 금융위원회 송병관 팀장님께서 남으셨습니다. 송병관 팀장님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시간이 준비된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국 회계력이 되게 방대한 분량인데 이 핵심적인 내용만 알기 쉽게 소개를 해주신 이영환 교수님께 매우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토론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책에 참고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영국의 회계력에 대해서 처음 이걸 전문을 봤습니다. 전문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보려고 하다가 영어도 짧고 해서 이 연구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공에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제가 딱 느꼈을 때의 느낌은 개선 방안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거였는데 상세히 살펴보니까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그간의 회계 감독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규제의 강도라던가 아니면 감독기관의 권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완했다. 그리고 빅4가 너무 점유율이 셌기 때문에 왔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걸 영국 회계격을 참고해서 도입할 것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회계개혁 2017년에 한 회계개혁 이전에도 감독기관의 권한이 되게 강한 편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외감법인에 대해서 감리를 다 실시하고 있죠. 영국과 달리. 그리고 법원의 명령이 없이도 재무제표 수정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감대상 법인의 이사에 대해서 해임 공고 등도 가능했고 회계개혁 이후에는 외감대상 법인의 임직원에 대해서 이익을 몰수하는 과징금도 다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 권한이 막강한 만큼 앞으로는 좀 저희가 이걸 행사할 때 보다 좀 신중히 행사하고 피조치자들이 감리 과정에서 그 방어권을 충실히 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회계개혁 제도 중에 좀 이렇게 약간 중요하다? 아니 좀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공유감사 제도를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들에 되게 동의를 합니다. 이 빅4 점유율이 너무 높은 걸 낮추기 위해서 도입한 건데 저도 우리나라 빅4가 영국에 비해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감사인 지정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감사인 지정을 직권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기적 지정을 하면서 이 감사인을 지정하는데 좀 형평성을 좀 약간 중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0년 지정에서 보면 빅4의 감사인 지정 그 비율이 한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남빅4가 70%를 가져가는데
근데 이 등록 회계사 기준으로 이 빅4의 50%가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사인 지정은 30%를 받는 걸 생각해 보면 2016년에는 어땠냐면 빅4가 51%의 회계사가 등록이 돼 있었고, 그리고 감사인 지정은 한 50%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그 빅4가 오히려 더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감안하면 굳이 우리나라가 감사인 공유 제도는 뭐 검토를 해볼 필요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제 사업 보고서 중에 그 재무제표 외의 사항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인증 제도를 인증을 하는 걸 좀 영국은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원래 사업보고서 전반에 대해서 재무제표, 비재무사항 모두 다 인증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해서 회계법인의 인증을 받게 하고 나머지는 SEC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런 걸 약간 절충한 것 같아요. 이 주주들이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도록 하는 좀 시장 친화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과연 도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토론자분께 말씀을 해주셨듯이 인증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최근에 회계 개혁으로 인해서 비용이 되게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기업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또 이런 걸 도입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또 가중시키기가 단기간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은 들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회계제도 전반은 좀 미국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SEC와 유사하게 감독기관의 그 권한이 막강한 편이고요. 또 삭스법을 벤치마킹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도입된 걸 봤을 때 미국 제도를 따른 것들이 좀 많은데 아직까지 미국은 이 감독기관의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 비재무 영역에 대해서는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 타협보고서 내용의 인증이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그 상장법인이 2,382개거든요. 이를 감독원이 일일이 다 사업보고서 내용을 까서 다 일일이 이걸 검증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보고서는 정말 그 자본시장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위라든지 아니면 누락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한번 제대로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고요. 최근 ESG와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강조가 되고 있는데, ESG 제도 공시의 핵심도 결국에는 글로벌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 이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인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보고서를 인증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그냥 인증하겠다고 하고 있고, 영국도 ESG에 대해서는 이 회계개혁에 따라서 이 주주들이 당연히 ESG에 대해서 중요한 인증을 해야 할 그 정보라고 권고를 하게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지를 2조 원 이상 기업부터 실시를 의무화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럼 저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영국의 제도가 좀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감사합니다. 예, 송병관 그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 감독기구 입장에서 우리나라 감독제도와 관련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ESG 공시 같은 경우에 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이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큰가, 뭐 그런 걸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감독 권한은 굉장히 강하다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감독 권한을 하지만 잘 행사하고
충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뭐 이것으로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채팅방을 보니까 하나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감독기관의 설치 및 강화는 필요하지만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조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어마어마한 거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제가 네, 안녕히 계세요. 마무리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긴 시간이었지만 너무 좋은 내용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는데,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국 회계개혁 추진과 시사점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